해양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변상신입니다. 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과 해병대 정예 호국 간성을 육성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교육은 크게 지, 덕, 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 분야에서는 대학 수준의 교양 및 전공 교육을 받게 되고요. 덕 분야에서는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 그리고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을 교육받게 됩니다. 체 분야에서는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업 과목으로는 물리해양학, 수중음양학, 해양자료분석 수업이 있는데요. 물리해양학 수업에서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과 해류, 조석, 해파, 그리고 수중에서의 음파 전달 특성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수중음양학에서는 수중음양에 대한 이론과 기술적인 면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수중작전의 기본이 되는 소나의 기본 원리와 소나 방정식의 해법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해양자료 분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해양자료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등 각종 자료를 처리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해양학 개론, 대기과학 개론, 연안해양학 등 일반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일반 대학과 같이 여러 개의 학과들이 있는데요. 해양학과를 포함해서 총 9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국방경영학과, 사이버과학과, 인공지능학과,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군사전략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학과를 지원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2011년 제가 중2 계급일 때 동해에서 고속정 참수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 사관학교 교수요원 선발 공고가 나왔습니다. 생도 시절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었던 해양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또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수요원 선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선발이 되어서 서울대에서 화학해양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약 4년간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었고요. 다시 약 4년간 서울대에서 물리해양학 분야로 박사과정을 거친 후 작년부터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역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민간 교수님들도 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실무에서 작전부대와 정책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말부터 이곳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정 근무로는 고속정 부장, 정장 편대장, 초계함 통신관 부장, 광기토 대항함 전투정보관, 그리고 해양정보함 함장 등 약 10여 년간 함정 근무를 하였고요. 육상 근무로는 해양정보단 교육사령부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동해 심층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순환의 변화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동해의 심층 순환은 주변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대양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양학자들 사이에서 동해는 흔히 작은 대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동해 평균 수심이 약 1700m로 매우 깊은 반면에 수심이 약 150m 이내로 얕은 4개의 해협들을 통해서만 대양과 연결되어 있는 반폐쇄적인 바다이고 대양과 유사한 자원면 순환이 동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동해의 자원면 순환의 주기는 대양에 비해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년 내외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기후변화가 대양의 자오면 순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측해보기 위한 좋은 실험장으로서 동해는 연구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해 심층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순환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1990년대 이전까지 수심 약 400m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 심층 해수는 수온과 염분이 균질한 하나의 해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수온과 염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면서 동해 심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 봤더니 수직적으로 수온과 염분 값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해 심층 해수를 서로 다른 세 가지 해수로 정의하게 되었죠. 이 세 가지 해수는 수온과 염분 값의 범위에 따라 수심 400에서 1500m의 범위의 해수를 동해 중앙수, 수심 1500에서 2500m 범위의 해수를 동해 심층수, 그리고 수심 2500m 이상의 해수를 동해 저층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층 순환의 변화는 장기적인 수직 수온 구조의 변동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온 변화는 수중에서의 음파 전달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군의 대잠 작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실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수심이 굉장히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수온의 변화가 심한 동해에서는 잠수함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동해에서 잠수함 탐지 훈련이 있었는데요. 잠수함을 가운데에 두고 동일한 장비를 가진 두 척의 수상함이 좌우에서 소나를 이용하여 잠수함 탐지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측에 있는 함정이 수천 야드 바깥에서부터 잠수함을 잘 탐지하였지만 좌측에 있는 함정은 탐지하지 못하였죠. 다음으로 다시 잠수함이 수마일을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탐지 훈련을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함정은 탐지를 못한 반면 좌측에 있는 함정이 수천 야드 바깥에서부터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탐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마일을 잠수함이 남하하게 되고 또 한 번의 탐지 훈련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두 척의 함정 모두가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였던 거였죠. 훈련이 끝나고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도 두 함정의 탐지에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무척이나 궁금하였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혹시 장비의 상태나 운영자의 능력 아니면 운영자들의 훈련 팀워크 등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문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온 변동 때문입니다. 자, 훈련 중 관측된 공간적인 수직 수온 구조를 분석해 보았죠. 그랬더니 10여 마일에 불과한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도 수온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파는 함정을 떠나는 순간 전적으로 해양 환경의 변화에 지배를 받아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해에서 대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공간적인 해양 환경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해양 환경 정보를 파악하려면 해류의 위치와 수직, 수평적인 두께, 해류의 속도, 수직적인 수온 구조, 난수성 소용돌이와 냉수성 소용돌이의 위치, 그리고 해저면 바닥의 저질, 수심 등 많은 정보들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히나 한 포인트에서 관측된 정보가 아닌 공간적인 해양 환경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무척이나 중요하죠. 아마도 명량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은 수로가 굉장히 좁아지는 울돌목의 조류 환경을 잘 이용해서 단 13척으로 무려 10배가 넘는 일본 수군 함대를 대파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순신은
언제 조류가 가장 강해지고 또 언제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위치에 함선을 배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계획한 대로 일본 함대가 움직이지 않는 우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수없이 바다로 나가 물길을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이 명량해전은 해양과학이 해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사례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해양과학은 해군 작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조석과 조류, 해류 등은 탐색 및 구조 작전과 함정의 기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공간적인 해양 환경 정보는 잠수함 탐지와 수중 통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바람과 파고, 그리고 태풍 등은 함정의 안전 항해, 그리고 쓰나미, 폭풍 해일 등은 항내에 계류 중인 함정의 안전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해양과학은 해군 작전과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류나 해류의 정보는 해군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동해는 조류의 영향이 거의 없고 해류의 영향이 지배적이죠. 반대로 서해는 해류의 영향은 적고 조류의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조류는 주로 탐색 및 구조작전 시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탐지 장비나 로봇 등을 수중에 내려 운용한다거나 아니면 잠수사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 조류가 약한 정조 시간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게 되겠죠. 세월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조 시간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초기 탐색 및 구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류나 해류의 정보는 함정의 항해 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동안 난루의 속도가 1 내지 2나트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군의 잠수함은 주로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서 저속으로 항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투함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함정 중에는 설계 속력 자체가 조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저속으로 기동하는 함정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나트로 항해하는 함정은 10시간 뒤에 110마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나트로 항해하는 함정은 10시간을 항해하면 100마일밖에 가지 못하게 되죠. 해류를 뒤에서 받느냐 아니면 앞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10마일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10마일은 10나트로 기동하는 함정이 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해군 함정은 입항 후에 바로 퇴근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작전을 위해 유류 수급도 해야 하고 함정 안전을 위해 호줄도 보강해야 하며 선체에 묻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함 외부에 세척도 해야 하는 등 입항 후에도 승조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먼저 도착하느냐 아니면 1시간 늦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제때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더구나 항해 거리가 더 길어진다면 그 시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작전 구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류나 해류의 정보를 이용하여 출항과 입항 시간을 예측하는 항해 계획을 수립한다면 승조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학위를 마치고 2급함 함장까지 하며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참고로 2급함이라는 것은 중령계급의 장교가 지휘하는 함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학문적 영역과 실무와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해양 현상에 대해 체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죠. 반면 학문을 아는 사람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군 장교이자 학자로서 학문과 현장 경험을 함께 해보았기에 해양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작전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서해의 공간적인 조류 분포, 동해의 쓰나미가 군함에 미치는 영향,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음파의 전달, 바람과 상호작용하는 해류의 북상과 남하 등이며 학문적 영역에서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또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 현상이 어렵고 복잡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친근하고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집필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해군 작전의 주 전장 영역인 해양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는 전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관생도들에게 해양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해양과학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 전공인 해양 관측 분야를 실무와 연계한 연구 분야에 잘 접목시켜 해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과학과 해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양과학적인 현상이 해군에 더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군사관학교의 이호준, 변상신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한국해양학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